네, 돈을 버는 하루 30분 글쓰기 6강 글의 소재는 주변에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은 나눠보도록 할게요. 글을 처음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앞서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지만 어떤 거를 써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글의 소재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죠. 에세이를 쓰신다고 하면은 내 지금 오늘부터 30일간의 나에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들을 좀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느껴왔던 점들을 변화에 대한 그런 시점을 꼭지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친구들과 다툰 그런 컨셉에 대해서만 또 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이버 판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. 그런 내용들을 가져와서 각색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은 정말 쓰고자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으로 다양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글의 소재는 언제든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뭐 책에도 담아놨고 저번에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, 일단 너무나도 쓰실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 카페를 아마 많이 다니실 거예요.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카페는 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카페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그 갔을 때 그 느낌을 적어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회사에 출근하는 그 이제 시간부터 적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라고 해봅시다. 철수는 뭐 아침 8시에 선릉역 입구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. 어느 때와 다름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매번 이제 같은 열차 비슷한 번호에 타는 그 여자가 있었다. 근데 그 여자는 오늘따라 굉장히 좀 표정이 좋지 않았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풀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여자와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암시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무난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출근했을 때 회사 분위기들 오늘도 뭐 회사의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. 뭐 전일 뭐 부장의 실수로 회사에 큰 매출에 타격이 생겼고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전반적인 직원들의 월급이 좀 깎이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런 사태라는 거를 글로 또 표현을 할 수 있고요. 그렇죠?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됐을 때는 굉장히 벌써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글을 써도 벌써 몇 페이지는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흐름들,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사원들의 얘기들, 뭐 철수 씨 이거 뭐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혹시 했어? 죄송합니다. 제가 뭐 오전 중으로 하겠습니다. 이 사람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소설처럼 바로 풀어 나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쓰게 됐을 때는 벌써 이제 어떤 여자와의 그런 로맨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하나 열어놨고요. 또 직장에서 이러한 좀 불협화음과 안 좋은 일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는, 그래서 결국엔 퇴사를 하면서 이제 그녀와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겠죠. 이건 로맨스 소설에 대한 어떤 스토리 라인인데,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게 된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글의 소재, 내가 뭘 쓰지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일단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번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3W라는 부분입니다. 누구한테 글을 쓸 것이고 왜 쓰는가,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글을 써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. 일단 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르를 좀 선택하는데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뭐 실용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당 분야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고요. 에세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런 경험하는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느끼는 것들 좀 공감하고 그런 감정들을 좀 이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전달하고 싶으면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장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책을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타겟팅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. why, 왜 쓸 것이냐, 왜 쓰냐라는 거죠. 이 책이 왜 필요하고 이미 나와 있는 책들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이거를 읽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되고요. 그다음 what은 이걸 통해서 무엇이 변화할 것이라는 거예요. 단순히 책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라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제 책이 그럴 수도 있고요. 다른 책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강의도 많이 하는데
강의를 들었을 때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. 강의를 듣는 사람이 그 강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자기 걸로 재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더 좋은 방안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에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. 뭐 Q&A로도 좀 담아 놨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어떤 부분들 이제 이야기들 만들어내는 이런 소스들을 여기다 좀 적어 놨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말로 해드린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담아 놨고요. 관련된 부분 이제 그렇게 스토리라인 잡아 놓고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잡고 글을 쓰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느낄 수 있고 하나의 좀 큰 틀이 잡히는 거죠. 컨셉트가 잡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글의 전체적인 컨셉트를 잡아 나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 뭐 나중에 글의 컨셉트를 잡는 부분들도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요. 관련된 내용을 꼭 정해 놓고 글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분명 저번 강의 때 이제 얘기를 했었죠. 주변 사람들에게 평을 들어봐라.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것과 읽는 사람이 똑같이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소재가 주변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. 저는 다음에 7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